성준이는 어머니 심부름으로 집에서 마트까지 가는데 2분의 1 지점까지는 시속 2km로 걸어가고 나머지 반은 시속 6km로 뛰어갔더니 20분이 걸렸다. 집에서 마트까지의 거리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집이 있고요. 마트가 있는데 절반을 이렇게 나눴네요. 절반 나눠서 여기까지는 시속 2km로 걸어갔답니다. 시속 2km 이렇게 걸어가고요. 나머지 반은 시속 6km로 뛰어갔습니다. 뛰어갔더니 20분이 걸렸다 그랬어요. 이 거리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전체 거리가 있는데 우리는 제가 이 반을 그냥 x라고 할게요. x 킬로미터. 이쪽도 마찬가지로 x 킬로미터. 마지막에 이제 대답할 때 답을 ex를 대답을 해야 됩니다. ex 킬로미터.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시간이 주었으니까 보통 우리 이 속력 문제는요, 식을 세울 때 시간 중심으로 세우면 잘 풀릴 때가 많습니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죠. 이렇게 돼서 자, 이걸 이용할게요. 자, 여기까지 가는 시간을 구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이 2고 거리가 x. 2분의 x 더하기 자, 이때의 시간은요. 속력이 6, 거리가 x니까 6분의 x가 됩니다. 그러면 총시간이 나오겠죠. 총시간이 20분 걸렸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좀 단위가 다 시간이기 때문에 20분을 시간으로 바꿔주려면 60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자, 60으로 나누면은 사라지고 이것도 이렇게 약분되면 3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약분되면은 3분의 1. 그래서 자, 이걸 풀어보겠습니다. 양변에 6을 곱해볼게요. 6 곱하면은 3x. 이거는 그냥 x 되고요. 여기 6 곱하면은 2가 되겠죠. 4x는 2. 자, x는 자, 나누면은 4분의 2죠. 4분의 2인데 그것도 약분하면은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x는 2분의 1km고요.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두 개 더한 거죠. 2x니까 2분의 1에 2 곱하면 1 되겠네요. 답은 1km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군이와 창주는 등산을 하여 정상에서 만나기로 했다. 서로 다른 등산로를 따라 도군이는 시속 3km의 속력으로, 창주는 시속 2km의 속력으로 올라갔다. 창주가 도군이보다 20분이 더 걸렸고, 창주의 등산로의 길이가 도군이의 등산로의 길이보다 2km 짧다고 할 때 창주의 등산로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등산로가 다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데 자, 등산로가 두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 도근이가 갔다 왔을 거예요. 도근. 자, 아래쪽으로다가 창주가 갔다고 하겠습니다. 보면은 여기가 등산로 길이가 있어요. 자, 창주의 등산로의 길이가 도근이의 등산로의 길이보다 2km다. 자, 여기 창주가요 2km 짧다고 했어요. 그리고 창주의 등산로 길이를 구하라 그랬죠. 자, 여기를 x 킬로미터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가 여기보다 2km 짧다고 했으니까 이쪽 길이는 x 플러스 2가 되겠죠. x 플러스 2 단위는 킬로미터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도근이는 시속 3km. 도근이는 시속 자, 3km 이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창주는 시속 2km로 올라갔습니다. 창주는 시속 2km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자, 시간이요. 창주가 도근이보다 20분이 더 걸렸다 그랬습니다. 창주의 시간. 그래서 우리 시간 중심으로 한번 시간을 세워볼게요.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자, 이걸 이용을 해서 창주가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을 구해볼게요. 속력은 2, 거리는 x 이렇게 돼요. 그래서 2분의 x 이렇게. 창주가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고요. 도근이가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이 3이고 거리가 x 플러스 2니까 3분의 x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시간이 창주가 도근이보다 20분이 더 걸렸어요. 창주의 시간입니다. 이게 창주의 시간이 요것보다 20분이 더 걸렸으니까 는 한 다음에 여기 더하기 20분을 해주면 되는데 단위를 시간으로 바꿔줘야 돼요. 20분은 시간으로 바꾸면 60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60분의 20 이렇게 됩니다. 60분의 20시간. 그래서 자, 이걸 계산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약분하면요. 이렇게 되고 어차피 여기 6 곱하면 되니까 더 이상 약분 안 할게요. 자, 6을 양변에 곱해보면 여기 6 곱하면은 3x가 되고요.
자, 여기 6 곱하면은 여기 약분되면서 2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 분배해주면 2x 플러스 4가 되고요. 여기 6 곱하면 2가 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2x를 넘겨서 3x에서 빼주면 x가 되고요. 4 더하기 2는 6. x는 자, 6이 나왔습니다. 등산로의 길이 답은 6km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가 같은 속력으로 공원을 가는데 편의점을 거쳐가면 30분이 걸리고 바로 공원으로 가면 10분이 걸린다. 편의점을 거쳐가는 거리는 바로 가는 거리의 2배보다 300m만큼 멀 때 병주가 가는 속력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일단 속력이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쳐갈 수가 있고 어딘가 이렇게 편의점을 거쳐갈 수 있고 그냥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보니까요. 거리가 그랬습니다. 편의점을 거쳐가는 거리는 바로 가는 거리의 2배보다 300m만큼 걸다. 자, 바로 갈 때의 거리를 자, x라고 했습니다. x 미터라고 할게요. 단위를. 자, x 미터. 바로 갈 때. 그다음에 편의점을 거쳐가면은 자, 2배보다 300만큼 멀다고 했으니까 자, x의 2배에 300만큼 더한 거. 이렇게 돼요. 2x 플러스 300m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속력이 같다고 했으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자, 속력 같다는 걸 이용해서 식을 세우겠습니다. 자, 갈 때 볼게요. 이렇게 갈 때. 자, 이렇게 갈 때 걸린 속력은 자, 시간분의 거리인데 시간이 여기 보면은 30분이 걸린다 그랬어요. 이렇게 30분. 이쪽으로 갈 때는 30분이 걸리고 이쪽으로 갈 때는 10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시간분의 거리 30분분의 2x 플러스 300 이렇게 돼요. 30분의 2x 플러스 300 이렇게 돼요. 자, 속력이 같다 그랬죠. 자, 이쪽으로 갈 때의 속력은 자, 시간이 10분, 거리가 x, 10분의 x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방정식을 풀어서 이 x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양변에 30을 곱하겠습니다. 그럼 2x 플러스 300이 되고요. 여기 30 곱하면 3x가 됩니다. 자, 2x를 넘겨서 여기 빼주면 x는 300이 되겠죠. x는 300 구했고요. 자, 속력을 구하랬습니다. 속력이 아까 여기 속력이었죠.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 답이 될 건데 x에 300을 집어넣으면 10분의 300은 30이 되겠죠. 속력은 30m per 분. 분속 30m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콩순이와 콩돌이는 길이가 2400m인 다리의 양 끝에서 서로를 향해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거리가 2400m인 다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2400m. 자, 다리가 있는데요. 자, 양 끝에서 콩순이가 자, 이쪽 콩순이라고 할게요. 자, 콩순이는 이쪽에서 가고요. 그리고 자, 콩돌이는 이쪽으로 갑니다. 자, 콩돌이는 분속 300m의 속력으로. 자, 콩돌이는 분속 300m. 300m per 분.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콩순이는요. 콩돌이보다 30초 늦게. 자, 여기는 30초. 자, 30초 늦게 출발했다 그랬고요. 분속 200m로 간다 그랬습니다. 속력이 200m입니다. 분속. 자, 속력으로 달렸다.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콩돌이가 달린 시간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콩돌이가 달린 시간을 자, x라고 할게요. x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리가 2400이죠. 자, 콩순이와 콩돌이가 간 거리의 합이 2400 된다. 이걸 가지고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는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속력 곱하기 시간. 자, 이걸 이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콩돌이 볼게요. 콩돌이가 달린 거리를 구해볼게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속력이 300이고요. 시간이 x입니다. 그래서 300x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 더하기. 그 다음에 콩순이는요. 자, 콩순이는요. 여기 보니까 30초 늦게 갔다. 30초 늦게. 그러면
콩돌이를 기준으로 보면요. 콩돌이가 x분만큼 갔다고 치면은 콩순이는 자, x에서 30초를 뺀 것만큼 가죠. 30초는 분으로 바꾸면 2분의 1분입니다. 30초를 60으로 나누면 2분의 1이죠. 자, 요 분만큼 자,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x 빼기 2분의 1로 봐야 됩니다. 속력은 200이죠. 속력은 200 곱하기 시간이 x 빼기 2분의 1 하면 이게 더하면은 두 사람이 간 거리 합이 나오고 그 총 거리인 2400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풀어서 x값 구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전개를 시켜 볼게요. 이거 이렇게 곱하면 200x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랑 곱하면 마이너스 100. 300x, 200x 더하면 500x. 마이너스 100을 넘기면은 2500. 양변을 500으로 나누면 x는 5가 됩니다. 답은요, 5분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둘레의 길이가 1.92km인 호수의 같은 지점에서 A가 분속 60m로 걷기 시작한 후 10분 후에 B가 반대 방향으로 분속 72m로 걷는다면 A는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B를 만나겠는가 그랬습니다. 자, 호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같은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자, A가 이쪽으로 간다고 볼게요. 이렇게. 근데 자, 분속 60m로 갑니다. 60m/분. 자, 이렇게 분속 일로 가고요. 이렇게. 자, 10분 후에 B가 반대 방향으로 시속 72. 자, 일로 72로 가는데 72m/분.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는 10분 후에 간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자, 10분 후에 출발을 합니다. 그럼 A는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B를 만나겠는가 그랬습니다. 자, A가 여기죠. 자, A가 출발한 지 몇 분 후, X분 후라고 하겠습니다. 만나는 시점이. 그러면 X분 동안, 자, 얘가 간 거와 얘가 간 거의 합이 이 둘레의 길이는 1.92km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거리의 합이 1.92 되는 거 이용해서 식을 세우겠습니다. 자, 거리는 우리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요. 자, 이 식을 이용해서 자, 이쪽으로 간 거리를 볼게요. 자, 속력은 여기서 만났다고 치면은 뭐 이렇게 간 거리가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60, 거리는 시간은 x분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다섯 개면 60 곱하기 x 해주면 이쪽으로 간 거리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간 거리는요, 속력이 70이고요. 자, 시간이 10분 후에 출발했기 때문에 이거에 비해서 실제로 간 시간은 x에서 10분을 뺀 거 이렇게 x-10분 동안 갔습니다.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해주면 돼요. 72에 는이 아니라 더하기 72에 x-10 자, 이렇게 더해주면 자, 요 거리와 요 거리가 나오죠. 자, 합이 1.92km예요. 단위도 맞춰줄게요.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꾸면은 자, 100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1920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식을 세웠고요. 요거 이제 x값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6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6으로 나누면은 여기 10 이렇게 되고요. 여기 6으로 나누면 12가 되고요. 자, 이것도 6으로 나누면 6, 3, 18에 6이 10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2로 또 나눠지겠네요. 2로 또 나눌까요? 5, 여기는 6, 여기는 160 이렇게 됩니다. 이거 전개시키면 6x인데 자, 5x하고 더하면 11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0, 여기는 160. 마이너스 60 이항을 하면요, 11x는 여기 220 이렇게 되고 11로 나누면 x는 20이 됩니다. 답은 자, 20분 후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둘레 길이가 1840m인 트랙이 있다. 같은 지점에서 A가 분속 40m로 걷기 시작한 후 6분 후에 B가 반대 방향으로 분속 60m로 걷는다면
자, B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A가 만나겠는가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트랙이 있어요. 자, 여기서 출발한다고 볼게요. 자, A는 이쪽으로 가고 B는 일로 간다고 보겠습니다. 트랙의 길이가 1840m가 되고요. 자, A는 분속 40m로 걷기 시작합니다. 여기 속력이 40m. 속력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A가 출발한 후 6분 후에 B가 반대 방향으로 분속 60. 자, 분속 60m로 간다. 근데 여기는요. 자, A가 출발한 지 6분 후에 간다고 했고요. 묻는 게 뭐냐면 B는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A가 왜 만나겠는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볼게요. 자, 여기 B 입장으로 볼게요. B가 이렇게 해서 X분 후에 만난다고 칠게요. B가 출발한 지 X분 후에 어느 지점에서 A와 B가 이렇게 만난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6분 후가 뭐냐면요. 자, A가 걷기 시작한 후 6분 후에 B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B가 X분 동안 움직였다고 치면요. A는 그 전에 6분 더 많이 먼저 6분이라는 시간 동안 더 많이 걸어가겠죠. 그래서 X 플러스 6분 동안 일로 갑니다. 걸어가요. 자, 그래서 얘는 A는 X 플러스 6분 동안 B는 X분 해서 이 거리의 합이 1840이 되는 걸 이용해서 식을 세우겠습니다.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되고요. 자, 이쪽으로 갈 때의 거리를 구해볼게요. 거리는 속력이 40, 거리가 x 플러스 6이 됩니다. 40에 x 플러스 6이 되고요. 더하기 B가 간 거리는 속력이 60에 거리가 x분 60x. 자, 더한 게 총 거리인 1840. 식을 세웠고요. 여기서 이제 x값 구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일단 0 하나씩 지을게. 이렇게 양변 10으로 나누면 이렇게 0 하나씩 지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2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로 나누면 여기가 2가 되고요. 여기는 3이 되고요. 여기는 92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개를 시켜보면 여기 2x 있고 여기 3x니까 더하면 5x가 되고요. 그 다음에 2, 6, 12가 92. 5x는요, 이거 10이 넘어가서 빼주면 80이 되고요. x는 5로 나눠주면 16 이렇게입니다. 답은 16. 16분 후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둘레의 길이가 560m인 트랙을 진경이와 재성이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다 했습니다. 이렇게 트랙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자, 같은 지점에서 출발하여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가 자, 진경이, 여기가 진경이고 여기가 재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출발할 때 자, 진경이는 분속 200m로, 자, 여기는 속력이 분속 200m입니다. 그 다음에 재성이는 분속 80m. 재성이는 분속 80m. 자,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둘이 속력은 일정했다면 진경이와 재성이를 처음 만나는 지점은 진경이 입장에서 출발 지점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가 그랬습니다. 자, 진경이 입장입니다. 진경이 이렇게. 자, 여기서 이렇게 만났다고 볼게요. 이렇게 만났다고 칠까요? 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여기서 만났다고 치면은 자, 요 거리가 몇 미터인지를 구하는 겁니다. 자, 요 거리. 자, 요렇게 여기서 간 거리. 이거를 제가 x 미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레의 길이가 560m라고 했죠. 그럼 나머지 요 길이는요. 자, 이쪽 길이는 560에서 x를 빼면 되겠죠. 560 마이너스 x 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을 세울 건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서로 만났죠. 자, 이 특징이 뭐냐면 이 시간, 자, 진경이가 움직인 시간하고 재성이가 움직인 시간이 같다라는 걸 여기서 식을 세울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식 세우는 포인트입니다. 시간은 같다 그랬어요. 그럼 시간은 우리 속력분의 거리가 됩니다. 속력분의 거리. 이걸 이용해서 식을 세워 볼게요. 자, 진경이가 갈 때의 시간은요. 속력이 200이고 거리가 x가 됩니다. 200분의 x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재성이가 갈 때 시간은요. 자, 속력이 80, 거리는 560 마이너스 x. 80분의 560 마이너스 x. 자, 요거를 풀면은 요 x 값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풀어볼게요. 양변에 10 곱하면 일단 00 지워지고요. 요거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40을 곱해야겠습니다. 여기 40 곱하면 20 약분되고 2만 남으니까 2x가 되고요. 여기 40 곱하면 8 약분되면 5죠. 5를 여기다 곱해줍니다. 그러면 0에 5, 6, 30에 그 다음에 5, 25니까 228 해서 280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5 곱하면 마이너스 5x 이렇게 돼요. 자, 마이너스 5x로 넘어가면 플러스 되니까 7x 되고요. 7x가 2800. 7로 나눠주면 4, 400. 400m. 답은 400m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연하는 언니인 지민이보다 10분 뒤에 자전거를 타고 집에서 출발하여 학교에 갔다. 분속 28m로 걸어간 지민이는 출발한 지 30분 후에 연하와 학교에 동시에 도착하였다. 이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집에서 학교까지 갑니다. 이렇게. 자, 여기가 연하라고 할게요. 연하. 그 다음에 지민. 이렇게입니다. 자, 연하는요, 10분 뒤에 출발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민이는 분속 28m로, 그 다음에 30분 후에 연하와 학교에 동시에 도착했다. 지민이를 보면요, 속도가 분속 28m고요. 걸린 시간이 30분 걸렸습니다. 30분 걸려서 학교까지 도착을 했고요. 연하는 10분 뒤에 출발했다 그랬어요. 동시에 도착했으니까 연하가 실제로 움직인 시간은 30분에서 10분을 뺀 20분 동안 갔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연하의 이동 시간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연하는 아까 이동 시간이 20분 동안 이동을 했고요. 연하의 속력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연하의 속력을요. 자, x라고 할게요. x 미터 분. 이렇게 하면은 이 거리를 일단 우리 지민이 가지고 이 총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속력은 28, 시간은 30이 되겠죠. 그래서 거리를 구해보면, 여기 거리를 먼저 구해보면 28 곱하기 30 이렇게 돼요. 그러면 38, 24에 2, 3, 6이니까 840. 거리가 840m입니다. 총 거리가 840m고요. 여기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두 개 곱했을 때 840이 나오면 되겠죠. 곱하면 20x가 840. 20으로 나눠보면요. x는 42가 되겠네요. 그래서 연하의 속력은 여기가 분속 이렇게 쓸게요. 분속 42m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놀부의 집에서 놀부보다 20분 먼저 출발하여 볏짚을 가지러 간 흥부는 분속 60m의 속력으로 걷고 놀부는 분속 80m의 속력으로 따라갔다. 놀부는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흥부를 만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자, 놀부가 주인공이네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만나는 시점이고요. 여기 제가 흥부, 여기는 놀부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놀부의 집에서 놀부보다 20분 먼저 출발하여 갔습니다. 흥부는 분속이 60m, 속력을 써보면 60m/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놀부는 분속 80입니다. 이렇게 갔습니다. 보면 놀부가 출발한 지 몇 분 후 그랬어요. 여기가 놀부 기준으로 볼게요. x분 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한 시간이 x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흥부는 그러면 20분 먼저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x 플러스 20분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만났기 때문에 만났다는 거는 거리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거리 같다는 걸로 식을 세워 볼게요. 거리는 우리가 공식이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돼요. 그래서 흥부가 간 거리는 속력이 60이고 거리가 x 플러스 20이 됩니다. 이거하고 놀부가 간 거리 속력이 80이고 거리가 x니까 80x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이제 풀어주면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양변 10으로 먼저 나누면 이렇게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2도 나눌게요. 2로 나누면 3, 여기는 4가 되겠죠. 전개시켜보면 3x 플러스 60은 4x. 3x로 넘겨서 빼주면은 x 되겠죠. x는 60이 됩니다. 답은 60분 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역에서 지혜와 재민이는 자전거 하이킹을 하였다. 지혜와 재민이가 일정한 속력으로 자전거 하이킹을 할 때 지혜가 시속 30km의 속력으로 먼저 출발하였고 지혜가 출발한 지 12분 후에 같은 경로로 재민이가 출발하였다. 재민이가 출발한 지 20분 후에 지혜를 만났다고 할 때 재민이의 속력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출발해서 같이 만났다고 했죠. 보면은 지혜가 있고요. 재민이가 있습니다. 지혜가 시속 30km, 속력은 30km 이렇게 시속. 그 다음에 지혜가 출발한 지 12분 후에 재민이가 출발했어요. 그리고 재민이는 출발한 지 20분 후에 지혜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여기 20분 걸렸어요. 네, 시간을 또 쓸게요. 시간은 20분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보면 지혜가 출발한 지 12분 후에 그랬습니다. 12분 후에 재민이가 출발해서 20분 걸렸으니까 지혜는 걸린 시간이 12분을 더해주면 되겠죠. 여기에 12분을 더해주면은 32분 동안 움직인 겁니다. 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결국 속력이 30, 시간은 32분 이렇게 된 거고요. 재민이는 20분이고요. 재민이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속력을 x라고 했습니다. 여기 단위를 x 킬로미터 per hour 1시간 시속 x 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났기 때문에 만났다는 거는 거리가 같은 거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근데 단위가 지금 분이에요. 여기는 시속이고 이거를 좀 맞춰주겠습니다. 지혜가 이동한 거리는요. 속력이 30 그리고 시간이 32분인데 시간으로 바꾸면 60분의 32 이렇게 되고요. 자, 이것과 재민이는 속력이 x고요. 시간이 20분. 그것도 마찬가지로 60분의 20 해야지 시간으로 바뀌겠죠? 자, 이걸 풀면 되겠습니다. 자, 60, 60 이렇게 똑같이 있죠? 60, 60 일단 곱하면 사라지겠죠? 이렇게 사라지고 10으로 나눠주면 0도 하나씩 지워집니다. 양변 10으로 나누면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되겠네요. 2로 나누면 여기가 16 이렇게 돼요. 여기 x만 남죠. 여기는 3 곱하기 16이니까 48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48인데 이게 지금 48km per hour 지금 시간당 48km 가는 겁니다. 근데 해답을 보니까 다 분속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분속으로 바꾸겠습니다. 48km인데 미터로 바꾸면은 공 3개 붙으면 되겠죠. 이렇게 미터 이렇게 되고요. 자, 이게 시간이죠. 시간. 1시간은 60분입니다. 그래서 60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나눠보면은 이제 48,000이죠. 48,000을 60으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분속이 됩니다. 자, 0 하나씩 지우고요. 그 다음에 6으로 나누면 6, 8, 48이니까 하고 공 2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800m가 됩니다. 이렇게 분속 800m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이와 쥐가 모노레일을 타고 있다. 30m 뒤에 있던 고양이가 분속 9m로 가고 있는 쥐를 발견하고 분속 15m로 쫓기 시작했다. 고양이가 뒤쫓기 시작한 지 x분 후에 쥐를 따라잡았다. x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고양이가 요 뒤에 있습니다. 고양이가. 자, 고양이가 뒤에 있는데 여기 쥐가 여기 있다고 칠게요. 쥐를 아래쪽에 쓸까요? 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30m 여기 보면 뒤에 있던 고양이 이랬어요. 맨 처음에 이 거리가 30m 뒤에 고양이가 있고 앞쪽에 쥐가 있습니다. 분속 9m로 가고 있는 쥐. 자, 쥐는요. 9m. 자, 분속 9m로 가고 있습니다. 발견하고 고양이는 분속 15m로 쫓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속력이 15m입니다. 이렇게. 고양이가 뒤쫓기 시작한 지 x분 위에 쥐를 따라잡았다. x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럼 x분 동안에 고양이도 움직이고 쥐도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따라잡았다는 게 만났다는 겁니다. 그럼 x분이 지났을 때, 자, 이걸 기준을 열어볼게요. 고양이 위치를 볼 때, 요 길이와 쥐는 30에다가 쥐가 간 거리 더해주면 되겠죠. 이 거리가 같다라고 해서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럼 고양이가 x분 동안 움직인 거리는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속력 곱하기 시간. 15분, 15고요. 속력이, 시간이 x니까 다 분속 맞죠? 거리 미터니까. 곱해보면은 15x 이렇게 돼요. 총 거리가 15x. 자, 요 값이요. 자, 쥐의 위치는요. 맨 처음에 30m 앞에 있었기 때문에 30 더하기. 그 다음에, 자, 속력의 9죠. 시간은 마찬가지로 x분이니까 곱해주면 9x 이렇게. 자, 요거를 이제 풀어보면 9x가 1로 넘어가서 빼주면은 6x가 되고요. 6x는 30. 6으로 나누면 x는 5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자, x 값은 5, 즉 5분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문제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보면은 고양이가 15고요. 속력이 쥐가 9지요. 요 차이가 지금 15에서 9를 빼면 6입니다. 6m/분. 고양이가 6m/분, 그러니까 분속 6m니까 1분에 6m씩 더 빨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격이 지금 30m였잖아요. 이게 1분이 지날 때마다 6m씩 줄어듭니다. 6m씩. 그러면은 우리가 걸린 시간을 구하라 그랬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 6분의 30 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6분의 30 해서 5.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속 1200m의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열차가 길이 500m인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30초 걸렸다. 이 열차의 길이를 구하시오. 완전히 통과한다는 게 뭔지 볼게요. 자, 이렇게 길이 있는데, 자, 철교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볼게요. 500m짜리 여기 철교가 있습니다. 이 구간이. 그럼 기차는요. 자, 기차가 이렇게 생겼다고 할 때 완전히 통과한다는 건요. 기차의 앞부분 볼게요. 앞부분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자, 이렇게 완전히 통과한다는 거는 이 기차의 뒤쪽이 나와야 되겠죠. 앞쪽은 여기고 기차의 뒤쪽까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500m를 가면 자, 이 지점에서 볼게요. 500m만큼 가고 기차 길이만큼 더 가야지만이 완전히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차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죠. 열차의 길이를 이 길이를 x라고 하면 이렇게 xm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통과하려면은 결국은 500 플러스 xm만큼 이거만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속력이 나왔죠. 속력이 1200. 그 다음에 30초니까 거리 쓸까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이걸 쓰겠습니다. 총 거리가 아까 500 플러스 x였죠. 500 플러스 x는 속력이 1200이고요. 곱하기 자, 시간이 30초인데 단위를 좀 맞출게요. 여기 보니까 분속 자, 1분에 1200m입니다. 이 초도 분으로 바꾸려면 60으로 나눠주면 돼요. 30초는 2분의 1분이에요. 2분의 1분. 그래서 2분의 1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 이렇게 식을 세우면 돼요. 자, 계산을 해보면
요거 이 약분되면은 600 이렇게 되고요. 500 넘겨서 빼주면은 x는 100. 답은 기차의 길이는 100m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이 80m인 열차가 분속 3600m의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고 있다. 이때 길이 xm인 터널을 통과하는데 20초 걸렸다고 할 때 x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기차 가는 길 이렇게 뭐 산이 있고 여기 터널이 있습니다. 자, 터널이 있는데 기차가 이렇게 통과를 해요. 기차의 길이는 80m라고 되어 있고요. 이 터널을 통과하려면요, 이 터널의 길이를 지금 x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xm라고 할 때 xm만큼 가고 그 다음에 기차의 길이만큼 더 가야지 완전히 통과하는 거죠. 여기서 x만큼 가고 그 다음에 80m만큼 더 가야지 통과되는 겁니다. 실제로 통과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리는 x 플러스 80m가 됩니다. x 플러스 80m. 그리고 속력이 있죠. 속력이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자, 이걸 써볼게요. 거리는 x 플러스 80이고요. 미터고요. 자, 속력이 분속이에요. 분속 3600. 이렇게. 그럼 시간도 분으로 바꿔줘야 돼요. 20초 걸렸다. 이걸 분으로 바꿔주려면 60으로 나눠줍니다. 60분의 20.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풀면 x값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0 하나씩 지우고요. 2도 약분되면 3이고요. 3도 요거 약분하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1200. 그래서 80 이렇게 넘겨서 빼주면 x는 1120. 답은 112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열차가 길이 600m인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20초가 걸리고 길이 12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36초가 걸렸다. 열차의 길이를 구하라. 자, 열차의 길이를 제가 xm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지금 두 가지 상황이 있죠.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자, 속력이 일정하다 그랬어요. 일정한 속력. 그러니까 속력이 같은 거죠. 속력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식을 세워 보겠습니다. 자, 속력은 정의가 시간분의 거리예요. 그래서 두 가지 상황에서 속력을 구하고 그 속력이 같다라고 이용해서 식을 세울게요. 첫 번째 상황 보겠습니다. 시간 거리인데, 자, 시간이 보니까요. 600m는 철기로 완전히 통과하는데 20초가 걸렸다고 그랬어요. 시간은 20 이렇게 되고요. 20. 자, 거리는 600m 있고요. 완전히 통과하려면 열차의 길이만큼 더해줘야 되겠죠. 600 플러스 x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게 속력입니다. 자, 두 번째 상황. 길이가 1200m인 터널을 또 완전히 통과해요. 근데 36초가 걸렸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36. 거리는 또 1200에 x를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요 방정식을 풀면은 x값이 이제 답이 됩니다. 요 양변에 일단은 자, 2를 한번 곱해볼까요? 4를 곱해볼게요. 4 곱해보면은 여기가 약분되고 5 이렇게 남고요. 여기서 4 곱하면 약분되면은 9 이렇게 납니다. 그러면은 5, 9, 45니까 45를 양변에 곱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해진다고 봐도 돼요. 자, 9가 여기 곱해지면 9x 그 다음에 9 곱하기 600이니까 5400 이렇게 되고 자, 5와 여기 곱해집니다. 5x 먼저 쓸게요. 5x 5 곱하면 6000 5x를 넘겨서 빼주면 4x가 되고요. 5400 여기가 아까 6000인데 이렇게 썼네요. 6000입니다. 그 다음에 5401로 넘겨서 빼주면 600 자, 4로 나누면 150 x는 150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각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코끼리 열차와 무궁화 열차가 있다.
코끼리 열차로 길이 180m인 원숭이 터널을 완전히 지나는데 9초가 걸렸다 그랬습니다. 코끼리 열차의 길이가 안 나왔죠. 요 코끼리 열차의 길이를요, 제가 x미터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러면 코끼리 열차의 속도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속력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예요. 시간이 9초 걸렸다고 했고요. 자, 거리는 완전히 통과하려면 이 터널의 길이에 열차의 길이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80 이렇게 되고요. 속력이. 그 다음에 길이가 90m인 무궁화 열차는 길이가 200m인 꽃터널을 완전히 지나는데 6초가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궁화 요거의 기차의 속력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6초가 걸렸고요. 거리 완전히 통과하려면 열차의 길이에 터널의 길이를 더하니까 90에 210 더하면 300이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속력을 각각 x로 표현해서 구했고요. 그 다음에 두 열차가 서로 다른 지점에서 마주보고 달렸을 때 처음 만나기 시작하여 완전히 지나치는데 3초가 걸린다고 한다. 코끼리 열차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통과한다는 게 뭐냐면 열차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자, A 열차, 만약에 B 열차가 이 지점에서 만났다고 보겠습니다. 자, 만난 지 3초 후에요. 완전히 서로를 지나쳐 간다고 했어요. 그럼 3초가 지나면 B가 이쪽으로 오게 되고 A는 이쪽으로 오겠죠. 이렇게. 이 지점, 같은 지점은 아닙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3초 동안에 A가 이렇게 움직일 거고 3초 동안에도 B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럼 3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의 합이 이 열차 길이 있죠. 두 열차의 길이를 더한 것만큼 된다면은 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열차, 코끼리 열차가 X고요. 아까 무궁화가 90m라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식을 세워볼게요. 총 길이가 X 플러스 90이고요. 그 다음에 A 열차, 여기서 코끼리 열차가 간 거리가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속력이 얘고 3초 동안에 갔습니다. 9분의 x 플러스 180 곱하기 3 이렇게 되고 더하기 그 다음에 이거 마찬가지 3초 동안 갔죠. 이거 계산을 해보면 6으로 나누면 5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50 곱하기 3 이렇게 돼요. 자, 이걸 이제 계산하겠습니다. 3 이렇게 나누면은 이렇게 3이 될 거고요. 이거 150이죠. 90을 1로 넘길게요. 90 넘겨서 빼주면 여기가 60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양변에 이제 3을 곱해보면 여기 3x x 플러스 180이고요. 여기 3 곱하면은 180 이렇게 됩니다. x를 넘겨서 빼주면 2x가 되고요. 여기가 2x고 2로 나누면 x는 180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80m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의 소금을 200g에 물을 넣었더니 5%의 소금물이 되었다. 넣은 물의 양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농도 문제에서는요. 소금 중심으로 식을 보통 세우면 잘 풀려집니다. 소금. 소금의 양이요. 소금은 소금물 곱하기 농도 이렇게 해주면 돼요. 농도의 정의가 소금물분의 소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소금의 양이 소금물이 200이라고 그랬고요. 자, 농도가 9%. 9%라는 거는 100분의 9입니다. 9. 여기 0 2개 약분하고 2고 18이 되니까 소금의 양이 18g이 돼요. 18g이 되는데 여기서 물을 넣었습니다. 물을 X만큼 넣었다고 칠게요. 자, 그랬더니 농도가 5%가 되었다. 넣은 물의 양을 구하라 그러면 식을 세워보면요. 우리 농도식이 그러니까 농도가 소금물분의 소금이라고 했죠. 소금물이 현재 200g인데 여기에 물을 X만큼 넣으면 전체 소금물은 200 플러스 X가 되겠죠. 자, 이 중에 소금의 양은 변하지가 않아요. 소금의 양은 기존에 있던 18g이 됩니다. 자, 그리고 퍼센트로 하려면 곱하기 100을 해주면 돼요. 이게 5%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X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양변에요. 200 플러스 X를 곱할게요. 그럼 이거 사라지고 여기가 200 플러스
x가 이렇게 곱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5로 나눠볼게요. 5로 나누면, 양변 5로 나누면 여기 2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곱해보면은 360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200 플러스 x. 그래서 x는 200만 넘어가면 되겠죠. x는 160. 160g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의 소금물 300g이 있다. 몇 g의 물을 증발시켜야 20%의 소금물이 되겠는가? 그랬습니다. 자, 먼저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금은요, 소금물이 있죠. 소금물 곱하기 농도. 농도라는 게 비율이에요. 전체에서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냐 이겁니다. 소금물은 300g이고요. 농도가 15%. 15%랑은 100분의 15입니다. 그래서 공 두 개 이렇게 지우면은 3이고요. 3 곱하기 15 하면 45. 그러니까 소금이 45만큼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물을 증발시켰어요. 증발시키면 소금은 변하지가 않죠. 물만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농도를 다시 한번 식을 세워보면 농도는 자, 소금물인데 전체 소금물이 현재 300g이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xg, 자, 증발시키는 거 x라고 치면요. xg. 증발시키는 양 x를 빼줍니다. 그럼 소금물이 이제 300-x가 될 거고요. 자, 소금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소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물만 증발이 된 거예요. 자, 여기 농도가 되겠죠. 자, 요게 얼마다? 20%. 그래서 곱하기 100 해준 게 20. 식을 쓸 때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는 그냥 는 한 다음에 100분의 20. 이렇게 써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 이제 풀어주면은 x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양변에요. 300-x를 곱할게요. 곱하면 이거 사라질 거고, 여기가 300-x 이렇게 될 거고요. 양변 20으로 나누면은 이거가 5가 됩니다. 그래서 5 곱하기 45 해주면요. 225는 300-x. 마이너스 x 1로 넘기면 x 되고요. 225로 넘기면 300에서 빼주면 75가 됩니다. x값 75g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금물 240g에 물 60g을 넣었더니 농도가 12%인 소금물이 되었다. 처음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미지수를요, 이게 처음 소금물의 농도로 잡아도 되고요. 지금 우리 소금물 농도를 풀 때는 소금의 양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소금물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미지수로 잡아도 됩니다. 제가 소금의 양을요, 이렇게 x라고 맨 처음에 잡겠습니다. xg. 그러면 여기에 60g의 물을 넣었어요. 이때 농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 농도가 자, 소금물분의 소금인데 물이 현재 240g이 있었고요. 여기에 60g의 물을 더 넣었습니다. 넣었고 소금의 양은 변하지가 않죠. 물만 넣었기 때문에 그대로 x입니다. 자, 했더니 농도가 이게 12%가 됐다. 곱하기 100은 12 해도 되고요는 100분의 12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서 이제 x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면 돼요. 자, 요걸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0 더하기 60 하면 300이 되겠죠. 그 양변에 100씩 곱하면은 사라지고요. 3이 1로 곱해지면은 36이 됩니다. x는 36 이렇게 되고 소금의 양이 36이고요. 처음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이니까 240분의 36이 됩니다. 그리고 단위가 다 퍼센트로 표현되어 있죠. 그럼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12로 나눠볼게요. 자, 12로 나누면 이건 3이 되고요. 여기 24가 2니까 여기 2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도 나누면 여기가 5가 되고요. 이렇게 3, 5, 15. 답은 15%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소금물 200g에서 물 50g을 증발시킨 후에 소금 5g을 녹였더니 처음 소금물의 농도의 3배의 소금물이 되었다.
처음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처음 소금물의 농도를요. 자, x라고 해보겠습니다. x 퍼센트 이렇게 볼게요. 정확히. 그러면 처음 보겠습니다. 200g에서 그랬어요. 소금물 20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소금은 소금물 곱하기 농도입니다. 소금물이 200이고요. 곱하기 농도가 x%니까 100분의 x. 그러면 공 2개 지워지고 2x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있던 소금의 양은 2x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물 50g을 증발시킨 후에 소금 5g을 녹였더니 농도가 3배가 되었다. 자, 농도를 이제 식을 또 써보면 소금물분의 소금인데요. 자, 소금물이요. 볼게요. 처음에 200g 있었고요. 50g을 증발시켰습니다. 물을. 빼기 50이고요. 소금 5g을 더 녹였으니까 플러스 5를 해줘야 돼요. 이게 소금물입니다. 소금물이고, 자, 소금은 기존에 있던 EX에 5g을 녹였다 했으니까 5는 더 해줘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바뀐 상황의 농도입니다. 자, 농도. 자, 이 농도가 3배의 소금물이 되니까 원래 있던 거의 3배인데 지금 이제 원래 제가 X로 잡은 게 %였죠. 그래서 곱하기 100도 해줘야 돼요. 요 농도가 원래 농도의 X의 3배, 3X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200 마이너스 50 하면 150이고요. 5 더하면 155. 요 부분이 155가 되겠네요. 그리고 155를요. 양변에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요거 사라지고 이쪽에 155가 이렇게 곱해지겠죠. 그 다음에 뭐 약간 잘 안 되네요. 전개시킬게요. 이렇게 곱하면은 200x.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500은 자, 이거는 얼마인가요? 155에 3을 곱해보면 355, 465x 이렇게입니다. 200x로 넘겨서 빼주면은 여기가 265x가 되겠네요. 자, 이게 500이니까 x값은 265로 나누면 되겠죠. x값은 265분의 500이 됩니다. 5로 약분을 해보면요. 이거는 100 이렇게 되고요. 얘 5로 나누면은 5, 5, 25에 5, 35 이렇게 53분의 100이고요. 이거 직접 나누세요. 나눠보면은 1.88 땡땡땡 이렇게 돼요. 그래서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여기서 반올림을 해주면 1.9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 소금물의 농도 1.9%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의 소금을 200g과 7%의 소금물을 섞어서 6%의 소금물을 만들었다. 이때 7%의 소금물의 양을 구하시오. 자, 두 개를 섞어서 뭔가 만든 거. 요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하세요.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은 5%의 소금물 200g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7%의 소금물 섞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건 양이 안 나왔어요. 섞어서 6%의 소금물을 만들었다. 6%의 소금물을 만들었다. 그리고 7%의 소금물의 양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걸 미지수 x라고 두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걸 더했기 때문에 이 6%의 양은 이거 두 개 더한 게 되겠죠. 200 플러스 x 그램 이렇게 됩니다. 식을 세울 건데요. 보통 이 농도에 관한 문제를 식을 세울 때는 이 소금의 양을 기준으로 식을 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 있는 소금 더하기 여기 있는 소금이 전체 소금의 양과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고요. 우리 소금의 양은요. 소금물 곱하기 농도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의 양을 구해보면 소금물이 200이고요. 농도가 5%죠. 이게 100분의 5입니다. 200 곱하기 100분의 5. 공 2개 지워지고 10 되겠죠. 소금이 10g. 자, 여기는요. 자, x 곱하기 100분의 7.
100분의 7x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얘 곱하기 또 100분의 6 하면 되겠죠. 200 플러스 x 곱하기 100분의 6. 자, 이게 소금의 양인데, 자, 요거 두 개 더한 게 요거와 같다.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자, 요 양변에 100을 곱해 볼게요. 여기 100 곱하면은 1000. 자, 여기 100 곱하면은 7x. 이쪽에 100 곱하면 사라지고 6만 전개시키면요. 6이 10이니까 1200 더하기 6x 이렇게 됩니다. 자, 6x를 넘겨서 빼주면 x가 되고요. 1000일로 넘겨서 1200에서 빼주면 200이 됩니다. 그래서 x는 200. 답은 200g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의 소금을 600g과 12%의 소금물을 섞어서 10%의 소금을 만들었다. 이때 12%의 소금물의 양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두 개를 섞어서 이렇게 만든 거죠. 9%의 소금물 600g 그랬습니다. 9%가 600g이 있고요. 12%의 소금물, 이건 안 나왔죠. 이걸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x라고 둘게요. xg 이렇게 섞어서 10%의 소금물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10%의 소금물 양은 요거 두 개 더한 거 되겠죠. x 플러스 600이 되겠습니다. 자, 식을 세울 때 소금의 양 중심으로 식을 세우죠. 여기 있는 소금의 양 더하기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이 전체 소금의 양과 같다 이렇게. 자, 여기 들어있는 소금은요. 소금의 양은 소금물 곱하기 농도입니다. 그래서 600 곱하기 9%. 9%는 100분의 9예요. 공 두 개 지워지고 54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요. x 곱하기 100분의 12가 됩니다.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x 플러스 600 곱하기 100분의 10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 가로쳐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한 게 요거와 같다 해서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자, 양변에 100을 곱해 볼게요. 자, 이거 100 곱하면 5400 더하기 여기 100 곱하면 12x는 자, 여기 100 곱하면은 이거 사라지고 10만 전개시키면 되겠죠. 10x 플러스 6000. 자, 10x로 넘겨서 빼주면 2x가 되고요. 5400로 넘겨서 빼주면 600이 됩니다. 2로 나누면 300. 답은 300g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의 소금물 200g과 소금물 300g을 섞어서 9%의 소금물을 만들었다. 이때 소금물 300g의 농도를 구하라. 이것도 두 개를 섞어서 하나 만든 거죠.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볼게요. 6%의 소금물 200g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소금물 300g인데 여기 농도가 안 나왔죠. 요거 농도를 제가 x라고 하겠습니다. 농도를 x 퍼센트라고 볼게요. 그러면 x 퍼센트 300g 이렇게 있고요. 섞어서 9%의 소금물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소금물은 요거 두 개 더한 거 500g. 식을 우리 소금 중심으로 식을 세웁니다.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요. 소금물 곱하기 농도 하면 돼요. 200 곱하기 100분의 6 그러면 12가 되고요. 자,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요. 300 곱하기 100분의 x 공 두 개 지워주면 3x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요. 500 곱하기 100분의 9 공 두 개 지워주면 5, 9, 45.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게 이거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12만 일로 넘겨주면요. 요 3x 값이 여기서 12 빼주면 33이 되고요. 3으로 나누면 x는 11. 답은 11%.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어느 과학협회의 보고서 내용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우리나라 바닷물의 소금의 농도는 3.5%라고 한다. 이 바닷물 200g에 2%의 소금물, 자, 네모그램을 넣었더니 3%의 소금물이 되었다. 자, 네모 구하는 거니까 여기 x라고 하고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개를 이렇게 더한 거죠. 더해서 뭔가가 된 겁니다. 농도가 3.5%짜리가 200g을 넣었다 그랬어요. 200g. 그리고 2%의 소금물 xg. 2%의 소금물 xg을 넣었더니 3%의 소금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요거 양은요, 요거 두 개 더하면 됩니다. 그럼 x 더하기 200 이렇게 돼요. 자, 식을 세울 때는 소금의 양 중심으로 식을 세웁니다. 자, 여기 있는 소금의 양 더하기 여기 소금의 양 두 개 더한 게 전체 소금의 양과 같습니다. 자, 소금의 양은요, 소금물 곱하기 농도 이렇게 돼요. 200 곱하기 100분의 3.5. 자, 공 두 개 지워지고요. 2 곱하기 3.5 해주면 7 되겠죠. 자, 여기는 7. 여기는 x 곱하기 100분의 2 이렇게 돼요. 약분되면 50분의 x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요, x 플러스 200 소금물 곱하기 농도 100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 두 개 더한 게 이거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양변에 100을 곱해 볼게요. 여기 100 곱하면은 700이 되고요. 자, 여기 100 곱하면은 아까 요거 그냥 2x 되겠죠? 여기 100 곱하면은 사라지고 3만 전개시키면 3x 플러스 600. 그래서 2x가 1로 넘어가면은 x가 되고요. 600 1로 넘기면 100이 되겠죠. 그래서 x 값은 100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어느 서점에서 한 권에 11,000원 하는 책 2권을 한꺼번에 구입할 경우 할인 판매를 하는 행사가 진행 중이다. 이 서점에서 책 2권을 사고 지불한 금액이 18,700원일 때 할인율은 몇 퍼센트인지 구하시오. 할인율은요, X%라고 하고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1,000원짜리 2권이니까요. 2권 샀다 그랬죠? 22,000원이에요. 22,000원. 자, 여기서 X% 할인하면요. 빼기. 자, 22,000원에 100분의 X만큼 할인을 받은 겁니다. 이 값이 18,700원. 이렇게 해서 식을 세웠고요. X값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렇게. 22,000, 22,000 두 번 쓰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22,000원이 있고, X% 할인한다라면 1 빼기 100분의 X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1에서 기준이 되는 금액이고요. 여기 할인된 비율이죠. 이걸 뺀 거. 할인가 요게 18,700원. 이렇게. 자, 22,000원 이거 공 하나 지웠네요, 제가. 이렇게. 이거 일단 11로 한번 나눠 볼게요. 여기 11로 나눠 보면은 여기 20이니까 2 되겠죠. 여기 2,000원 이렇게 되고요. 요거 11로 나누면은 자, 1에 11이면 77이니까 7 이렇게 돼요. 00 1700 이렇게입니다. 그 다음에 2000으로 이렇게 나눠 볼게요. 그럼 1 마이너스 100분의 x가 2000분의 1700 이렇게 돼요. 그럼 공 두 개씩 이렇게 지우면은 20분의 17 이렇게 되고요. 양변에 100을 곱해 보면 100 마이너스 x가 여기 100 곱하면은 5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에 5 곱하면은 85 이렇게 됩니다. x 넘어가고 85 넘기면요. 100에서 85 빼면 15가 되겠죠. x는 15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5%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빵집에서 개점 10주년 기념 행사로 모든 빵을 20% 할인하여 판매한다고 한다. 위 세 가지의 빵을 한 개씩 모두 2,240원에 샀을 때 피자빵의 정가를 구하라. 제시된 금액은 정가이다. 800원, 700원. 자, 요거 X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X1. 그럼 가격을 우리가 할 때 20% 할인할 때 가격을 볼게요. 어떤 가격이 정가가 A1짜리가 있어요.
그럼 20%를 할인하면 여기서 A 곱하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것을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A로 묶어보면요. 여기 1 마이너스 100분의 2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은 원래 가격이고요. 이게 할인된 가격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1 빼기 0.2 20% 할인이다 그러면 0.1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이게 0.8이 되죠. 0.8A 이렇게 돼서 기존에 있던 거에 80%에 해당되는 가격만 주고 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20% 할인한다 그러면 자, 1에서 0.2 빼면 0.8이니까 80%의 가격만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가격은 이거 세 개를 다 더하면은 800 더하기 700은 1500이죠. 1500에 더하기 x인데 20% 할인했기 때문에 80%만 주고 산 가격이 2240원입니다. 이거 곱하기 100분의 80 여기 2240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자, 여기가 1 빼기 100분의 20 해서 나온 겁니다. 이 부분이.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0 하나씩 이렇게 지우고요. 이렇게 지우고 양변에 10 곱하면은 여기에 공이 하나 생기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8로 한번 먼저 나눠볼게요. 8로 나누면은 자, 2, 8은 16 그러면 64니까 8, 8, 64 그리고 공 2개 이렇게 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500 더하기 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는 넘겨서 1500 빼주면은 1300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1300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개당 원가에 3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한 바지가 팔리지 않아서 정가에서 3,000원 할인하여 팔았더니 바지 한 개당 2,4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 바지의 원가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원가를요. 제가 X라고 했습니다. X1 이라고 하고요. 정가를 한번 볼게요. 정가는 지금 보니까 원가에 30% 이익을 붙였다 그랬습니다. 자, 정가는 X 더하기 30%가 100분의 30이죠. 100분의 30x. 즉, 자, x에 1 플러스 100분의 30 이렇게 볼 수 있어요. 0.3이죠. 그래서 이게 1 플러스 0.3은 1.3이니까 1.3x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나중에는 자, 30% 이익이다 그러면 1.3을 곱하면 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자, 팔리지 않아 가지고요. 3,000원 할인해서 자, 할인가는 여기서 3,000원을 빼면 되겠죠. 1.3x에서 3,000원을 뺍니다. 3,000원을 빼랬더니 자, 이익은요. 자, 이익이라는 거는 이 판매하는 가격에서 원가를 빼주면 돼요. 여기가 1.3x 마이너스 3,000 해서 원가인 x를 뺍니다. 이게 이익인데 이 이익이 2,400원이다. 이렇게 있어요. 방정식 만들어졌고요. 이 x값 구하면 되겠습니다. 1.3x에서 x를 빼면 0.3x가 되고요. 마이너스 3,001로 넘길게요. 플러스 3,000 되니까 5,40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양변에 10 곱하면은 자, 공 사라지고요. 여기는 공 하나 붙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3으로 나눠보면요. 3, 1은 3이고 그 다음에 24니까 3, 8은 24 공 3개 그래서 18,000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모자 가게를 운영하는 영숙이는 원가에 50% 이익을 붙여서 판매 가격을 정하였다. 며칠이 지나도 상품이 팔리지 않아 판매 가격에서 4,000원을 할인한 가격에 팔았더니 한 개당 5,000원의 손해가 났다. 이 모자의 원가를 구하시오. 자, 원가를 X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원가에서요. 정가 보니까 50% 이익을 붙여서 자, 판매 가격이 정가입니다. 자, 판매가. 자, 맨 처음 판매가죠. 그러면 50% 이익을 붙이면요. 이 정가는 X 더하기
100분의 50x 이렇게 돼요. 자, 이게 0.5죠. 그래서 결국은 1.5x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4,000원 할인해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할인가 있을까요? 자, 할인가는 이 정가에서 4,000원을 빼주면 되겠죠. 1.5x 빼기 4,000원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익은 이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빼주면 돼요. 원가를. 그래서 1.5x 마이너스 4,000 빼기 x. 자, 이익인데 이게 500원 손해가 났다 그랬어요. 손해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00. 그래서 이 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1.5x에서 x 빼면 0.5x가 되고요. 마이너스 4,000 넘어가면 플러스 4,000 되니까 500 빼면 3,500. 자, 0.5가 2분의 1이죠. 양변에 2 곱하면 사라지고 여기 2 곱해주면은 7,0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x는 7,000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7,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1,000원짜리 컵 피자빵 3개와 음료수 5개를 사는데 5,500원을 지불하였다. 음료수 1개의 가격을 구하시오. 자, 음료수 1개의 가격을요. 자, x라고 하겠습니다. x1. 그러면 1,000원짜리 컵 피자빵 3개니까요. 1,000원 곱하기 3하면 가격이 나오고요. 더하기. 음료수 5개인데 음료수는 하나의 x1이니까 곱하면은 5x1이 들겠죠. 더해서 총 5,500원이 됩니다.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1,000 곱하기 3은 3,000원이죠. 넘겨서 우변으로 이항을 해주면 마이너스 3,000 해주면 여기 2,50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x의 개수 5로 양변 나누면은 500. 그래서 가격은 500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분식집에서 메뉴판을 보고 주문하는 대화이다. 지선, 김밥 2주라고 떡볶이 한 접시 주세요. 모두 얼마예요? 자, 아주머니 8,000원이란다. 이때 김밥 한 줄의 가격을 구하시오. 자, 김밥 한 줄이요. x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김밥 2줄을 그랬어요. 김밥이 x1인데 2줄이니까 가격이 2 곱하기 x에서 2x가 되고요. 그리고 떡볶이 한 접시 그랬습니다. 떡볶이는 3,000원이네요. 3,000원. 자, 이걸 더했더니 자, 8,000원이라고 했습니다. x를 구하면 되겠죠. 이 방정식 풀어보면 3,000 넘겨서 빼주면은 8,000 빼기 3,000은 5,000이 되겠죠. 2x는 5,000이고요. 양변 2로 나누면 x는 2,500. 그래서 가격은 2,500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